국민의당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박중년 전 전남지사이자 이번에 당선된 의원이 수억을 수뢰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가 발부됐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무총장인 박선수 그리고 이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전체 이번에 20대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연소한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지금 연루되는 수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뢰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당의 선거 홍보를 맡긴 회사 두 곳으로부터 2억 3,820만 원의 자금을 이 김수민 의원이 자기가 대표로 있는 브랜드 호텔, 이 브랜드 호텔은 호텔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김수민 이력을 보니까 브랜드 호텔 대표이사 돼 있어서 젊은 친구가 뭔 호텔을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회사입니다. 숙명여대에서 디자인을 하던 동아리를 하다가 그걸 벤처회사로 만들어서 허니버터치 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자인 전문가로서 당에 영입이 되어서 청년 대표로 이번에 비례대표가 됐는데, 즉 국민의당이 선거 공보, 당의 선거 공보를 제작하는 것은 A사, 또 당의 TV 광고를 다는 것은 B사의 두 군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1년에 매출이 한 10억쯤 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였던 모양이에요. 보통 이 공당이 이런 광고를 갖다가 용역을 줄 때는 좀 큰 데 주는데요. 자, 그런데 두 군데로 줘가지고 그 A 회사하고 B 회사가 다시 여기 김수민 의원이 지금 자신이 설립했던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와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쪽에 이제 A 회사와 B 회사에 10억 이상, 각각 10억 이상 한 20억대의 이 당과 관련된 이 광고, 선거 광고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A 회사와 B 회사는 각기 1억대의 돈을 이 브랜드 호텔이라고 김수민이 있는 회사에 다시 또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다시 또 그 중에 일부를 이 회사하고는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광고를 딴 대가로 주는 리베이트, 뇌물이라고 선관위는 반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1억 7,820만 원의 현금을 이 디자인 호텔과 계약을 했고, 또 6천만 원은 체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김수민과 박선숙에 적용된 혐의입니다. 자, 선관위가 이 두 사람을 고발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 내용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주어졌던 이 선거 보조금, 즉 총선이 있으면 일정한 국회의원 이상을 가진 정당에 한해서는 총선 보조금을 주죠. 정당 보조금도 주고 선거 보조금도 줍니다. 총선이 있을 때는, 대선이 있을 때도 또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공정하게 실제로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다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각기 10억대에 10억씩 해서 A, B 두 회사에 계약을 해놓고는 그 중에 아까 말한 2억 3천만 원대의 돈을 되돌려 받는, 물론 되돌려 받는 것은 김수민 의원의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선관위가 봤을 때는 이 계약이 돈을 갖다가 되돌려 받는 형태의 엉터리 허위 계약이다라고 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결국 이 돈의 뿌리가 뭡니까? 정부로부터 받은 선거 보조금을 계약하는 식으로 줬다가 그 일부를 되돌려 받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수민 의원의 회사로 되돌려 받았는데 왜 박선숙 사무총장이 또 같이 고발이 되었을까요? 자, 6천만 원은
선거 홍보 관련 팀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 국민의당의 당사안이 아닌 밖에 어딘가 선거 홍보를 맡은 팀들이 있었는데 6천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체크카드가 당 밖에서 선거 홍보를 하던 TF팀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걸로 갖고 아마 TF팀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 데 썼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박선숙 사무총장이 김수민 의원이 홍보를 맡았으니까 둘이가 협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돈을 떼가지고 되돌려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홍보팀도 쓰고 또 당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쓰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선관위가 판단을 하니까 둘 다를 갖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선숙 의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선숙 의원은 DJ 때 당에서 있다가 당뇨로 일하다가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에 이 대변인까지 했죠. 그리고는 나와 있다가 지금 국민의당에 이번에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가서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또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서 결국 이 박선숙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선거에. 자, 그래서 박선숙 의원이 선거 당시는 지금은 아니지만 회계 책임자이자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박선숙 의원이 이런 어떤 리베이트 되는 돈이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 수사의 핵심인 겁니다. 자, 국민의당은 박준영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3명이 지금 걸렸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조지냐라고 이야기할 건데 공교롭게 새누리당에 이번에 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군현 의원이라고요. 근데 그 의원이 또 2억대가 넘는 돈을 보좌관한테 준 것처럼 하고 되돌려 받아서 지역구 등에 썼다 하는 부분으로 또 걸렸어요. 자, 지금 계속 선거와 관련되는 또 선거때에 있었던 돈 문제와 관련되는 식으로 이 당 저 당에서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정권의 핵심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다 걸겠다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상당히 내년 4월쯤에 방대한 숫자의 보궐선거를 해서 지금 총선 참패의 결과를 조금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 입장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탄압이다 어쩌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 하면 할 말은 없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라고 하면서 기성정치의 각종 폐단이나 부패 또 나쁜 관행 등을 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갖다가 가지면서 국민들 앞에 지지를 받고 또 이번에 창당을 해서 크게 성공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탄압이라고 여길 만한 소지가 명백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탄압이라고 나왔다가 선관위가 어떤 사람들인데 저걸 고발했다가 만약에 무혐의가 나중에 되었을 때 선관위가 치러야 될 대가는 만만찮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의 대변인은 김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는지 업체와 거래 내용까지 당이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건 의심되는 자금이 당으로 유입되지는 않았다는 거다. 김 의원 개인 비리로 규정해서 중앙당으로 법적 도덕적 후폭풍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 여러분의 힘이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지금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그 질적인 내용이나 시설에 있어서 한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억 7천만 원이 1억 7,820만 원의 현금과 6천만 원의 체크카드가
두 회사로부터 다시 당으로 털려 들어왔는데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이 자금의 일부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 비용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아직도 통장에 남아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B 회사가 계좌로는 6,820만원은 당 홍보 일을 하던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로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여기에는 김수민 의원을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연루되어 있다. 자, 김수민 의원을 갖다가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등에게 추천했던 그 교수가 연루되어 있고 그 사람이 아마 당의 홍보에도 관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은 아까 말한 당 밖에서 홍보 TF를 맡은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로 제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은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는데요. 자, 이 부분은 결국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국민의당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선거 홍보비를 그야말로 선거 홍보에 다 썼어야 되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일부는 당에서 쓰고 일부는 당직자들이 나눠 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나 대변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로는 당으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직자들이 그 체크카드를 쓰고 또 그 당에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받은 돈을 나눠 가졌겠죠. 그렇게 했다면 당으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고 당의 공식 체계에서는 그런 일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정당에서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적이 아닙니다. 정당이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당은 작은 규모고요. TV 광고를 하죠. 이번에 한 회사는 TV 광고를 맡았지 않습니까? 또 한 회사는 비례대표 선거들의 공보물을 아마 일괄적으로 제작을 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당이 대형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건 광고 기획사나 홍보 대행사 등에게 그런 돈을 갖다가 이제 지불을 일괄적으로 보통 하는데요. 그걸 일괄적으로 이제 하면서 뭡니까? 그 돈이 여기에도 보면 한 회사는 A 회사는 20억 9천만 원, B 회사는 1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9천만 원과 11억 2천만 원을 주고 1억 1천만 원을 되돌려 받고 또 그러니까 6,820만 원과 6천만 원의 카드를 되돌려 받았다 하면 한 회사로부터는 한 5%, 한 회사로부터는 한 10% 정도의 돈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1억 2,820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억 2천만 원을 주고 1억 2,820만 원을 받았으면 액수가 어떻습니까? 한 10% 가까이 되죠. 한 회사는 5%를 리베이트로 받았고 한 회사한테는 B 회사한테는 10%를 리베이트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당을 위한 데 쓴다라고 쓴 거죠. 자, 이 과정이 김수민은 비례대표 7번인가 그랬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례대표를 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습니까? 정상이라 그러면 돈 좀 많이 내고 비례대표를 맡아야 되지요. 그런데 뭐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한다 하고 아직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비례대표를 시켰으니까 감지덕지해서 어떤 일이라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당의 사무총장이나 당의 선거는 사무총장이 돈을 집행을 하죠. 다 선거 때 돈 집행은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당에도 쓸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뭐 당에 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정부가 당에 선거 지원금으로 주는 거는 딱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중에 주머니 드는 사람도 없고 그때 뭐 국민의당이 잘 될 거라고 크게 기대를 안 했으니까 돈이 뭐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사무총장이나 당직자들은 아이고 광고 홍보사 작은 데다가 좀 주면 작은 데는 감지덕지할 거 아니냐. 거기서 5%든 10%든 돌려받아가 그 돈으로 우리 쓰고 다니자. 그리고 또 당의 홍보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활동비로 좀 받자. 이런 부분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을 했다고 봅니다. 대선 때는요, 이게요, 선거 홍보비가 몇백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정당 내 이런 총선이나 대선, 지자체 선거 등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렇게 총선과 관련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사무총장을 맡으려고 또 더 나아가서 주요 당직을 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과거에는 이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런 일을 통해서 다들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정치가 투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국민의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 다 옛날에 다 야당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하던 수법을 썼다고 보고 그것이 선관위에 딱 걸렸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 이걸 파악했겠느냐. 이제 끝나고 정산 서류를 다 선관위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돈 어떻게 쓰냐. 우리 준돈하니까 A 회사, B 회사. 그럼 선관위도 오랫동안 이 일만 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뗄까? 뻔합니다. 인쇄비, 광고비, 디자인비, 뭐 홍보비, TV, 광고 대행비 이런 데서 액수가 커요. 그럼 딱 그 큰 데 딱 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회사하고 거래한 게 있느냐 뭐 이런 걸 딱 보니까 아니 김수민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홍보도 맡아서 쥐가 죽다가 지 회사로 돈을 돌려받아. 이건 뇌물이네. 이제 여기서 했는데 그럼 거기서 뭐냐 이래 보니까 돌아온 돈이 이렇게 제법 많아요. 2억 몇천만 원대. 근데 거기 보니까 체크 카드도 하나 줬다고 그래. 그러니까 선관위가 봤을 때는 이거는 리베이트다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어제 김수민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데 변호인을 대동해서 국회를 출석했다는데 그것도 제가 사상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뇌물 의혹을 받는다고 해서 변호인을 동원해서 국회로 출석하는 일도 처음이고요. 아마 지금 당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곤혹스럽겠죠. 있는 대로 다 까발리면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면 내 사로 받았지만 그거 내가 썼냐 하는 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라는 30살짜리한테 비례대표를 시켜준 입장에서 감지덕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만한 뭐든지 다 해야 될 사람이 진짜 없는 돈이라도 파서 갖다 주고 싶은 심정일 건데 이런 일을 시켰으니 아이고 제 사로 처리할게요 했을 건데 시킨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굉장히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진짜 대선을 치르고도 다 그냥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대선 때 많이 해먹습니다. 안 해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관위가 박선숙을 그런 부분은 당으로 쓰이는데 박선숙이 그 부분을 지시했다라는 근거를 잡았을 거예요. 자, 박선숙 의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 걸렸다 하면 사무총장이 김수민한테 지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선관위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보도될 정도라면 이미 이거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는 거의 확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당이 왜 우리만 잡느냐. 당과 관련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몸 빠진 뭡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당에서 회의를 정확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한테 사무총장이 또 이야기했느냐 하는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당 만들면서요. 돈 1억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뭐 그때 뭡니까? 사무실 빌리는 렌트 뭐 비용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은 돈이 숱하게 들어가는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있다면 이 선거가 자기의 목숨을 건 부분이었다면 자기 돈을 내든지 안 그러면 아예 배고프게 돈 쓸 일을 안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때 당연히요.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고 그 일하는 사람한테는 밥도 먹여야 될 거고 재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 돈도 줘야 될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사무총장 보고 처리를 하라 그러면 사무총장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 뜯어서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씩 내자 했을 건데 국민의당 분위기로 또 그것도 안 됐을 거고 오나가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내가 대선 간다 내가 이 당 대표다 하면 대표들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빌려오든지 뭘 하든지 깜빵에 가도 대표들이 들고 와서 쓰고 가야 되는 건데 대표들은 그거 안 해. 자, 사무총장은 시켜줘서 사무총장은 그 돈 만들어서 또 알아서 해야 돼. 사무총장은 또 대표한테 신임을 받으려니까 대표가 나를 저렇게 신임하고 비례대표 시켜주고 사무총장까지 시켜줬는데 이건 재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꼬리를요, 사무총장까지 이미 왔는데 당과는 관련 없다, 당에 유입되지 않았다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지니까요.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모르고 연정하자고 하고 영원한 화합하자, 뭐부터 이혼 집정부제 개헌하자 이런 건데 반기문이 등장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현 여건의 핵심은 국민의당을 버린 것 같습니다. 자, 버리면서 국민의당을 초토화시켜서 국민의당을 다 개별적으로 흡수하거나 안 그러면 싸게 인수합병을 하려면 이번에 이 폭탄이 제대로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선숙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각별한 서로 간의 동지적 관계인데요. 박지원 원내대표 이런 일에는 굉장히 오랜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정치적으로는 이해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 여당은 안철수 대표의 이 환상과는 관계없이 연정을 하거나 파트너로 플랜 B로 호락호락 임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권력이 너네들이 틀어서 먼지 안 나면 모르지만 먼지가 난다 하면 이렇게 한 방에 혼을 낼 수도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왜 우리만 조지냐, 정치적인 무슨 음모다, 의도가 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법적으로요. 그럴 때는 일단 입을 좀 닫고 냉정히 회의를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임하는 것이 태도라고 보는데요. 당이 어쨌든 초토화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꼬리를 자르야 한다고 사무총장까지 갔는데 쉽게 잘라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